1장 기억의 생물학적 기초. 기억은 생명체의 복잡하고 신비로운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장에서는 기억 형성과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생물학적 기초에 대해 탐구합니다.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 신경전달 물질의 역할, 그리고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한 이해는 기억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억 형성의 첫 단계는 신경세포 간의 효율적인 신호 전달입니다. 신경전달 물질은 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 공간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및 화학적 변화는 기억의 초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 신경전달 물질은 기억 형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 글루타메이트는 가장 중요한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로 학습과 기억에 필수적입니다. 이와 반대로 가바지 ABA와 같은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은 기억 형성 과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억 형성에는 다양한 유전자와 단백질이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CREB 단백질은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입니다. 또한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과정인 시냅스 가소성에 관여하는 단백질도 기억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기억은 신경가소성, 즉 뇌의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고 그 강도가 변화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기 가소성 LTP과 단기 가소성 STP는 학습과 기억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분자생물학적 기초는 필수적입니다.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 신경전달 물질의 역할, 그리고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단백질의 연구는 기억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뇌과학, 신경생물학, 그리고 심리학의 교차점에서 기억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2장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뇌과학적 이해. 인간의 기억 시스템은 크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형태의 기억은 그 기능과 뇌에서의 처리 방식이 다르며 이는 기억 연구에서 중요한 구분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뇌과학적 관점에서 탐구합니다. 단기 기억은 정보를 짧은 시간 동안 저장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초에서 수분 동안 지속되며 제한된 양의 정보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뇌에서는 주로 전두엽과 측두엽을 통해 단기 기억이 처리됩니다. 신경과학적 연구는 단기 기억의 유지가 주로 신경세포 간의 임시적인 연결 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기 기억은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저장하는 메커니즘으로 그 용량은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장기 기억은 해마와 관련 뇌 영역에서 주로 처리됩니다. 장기 기억의 형성은 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 연결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 즉 시냅스 가소성에 의해 주도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과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은 기억의 고착화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세포 간의 반복적인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시냅스의 장기적인 강화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면 그리고 감정 상태는 이 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뇌과학적 이해는 기억 형성과 저장의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기억 관련 질환의 치료와 예방 그리고 학습 및 교육 방법의 개선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 연구는 뇌의 복잡한 기능과 그 네트워크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3장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환자 HM의 사례와 뇌 연구의 진보. 인간의 기억은 뇌의 복잡하고 신비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 연구 중 하나는 환자 HM의 이야기입니다. HM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의 사례는 기억 연구와 뇌과학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환자 HM 본명 헨리 몰레이슨, 은 빈번한 발작을 치료하기 위해 1953년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에서 해마와 인접 구조들의 일부가 제거되었는데 이로 인해 그는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단기 기억과 과거의 장기 기억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증상은 과학자들에게 기억이 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HM의 사례를 통해 과학자들은 해마가 새로운 기억의 형성과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견은 이전에 미지의 영역이었던 기억의 신경학적 기초에 대한 이해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억의 다양한 형태와 뇌의 다른 부분의 기능적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렇듯 HM의 사례는 뇌과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의 상호작용, 기억 저장과 검색 과정, 그리고 신경 손상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연구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환자 HM의 사례는 기억 연구와 뇌과학의 분야에서 혁명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HM의 유사는 앞으로도 뇌과학 연구의 발전에 계속해서 영감을 주며 기억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사장 기억상실증의 사례 연구, 영화 첫 키스만 50번째. 첫 키스만 50번째는 단기 기억상실증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매일 같은 날을 살아가는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영화 속의 묘사와 실제 의학적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기억상실증의 실제 증상과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전날의 기억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상태로 매일을 시작합니다. 이는 단기 기억상실증의 한 형태로 묘사되며 실제 의학적 상태인 기억 형성 장애와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영화는 이러한 상태를 통해 관객에게 기억의 가치와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실제 의학에서 단기 기억상실증은 대개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특히 해마와 관련된 뇌 부위의 손상으로 인해 새로운 정보의 기억 형성이 어려워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상태의 환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영화는 감정적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과장된 서사를 사용하지만 실제 기억상실증 환자의 경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보조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와 가족의 지원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첫 키스만 50번째는 기억상실증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실제 의학적 상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기억상실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영화는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억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5장 현대물리학에서 본 기억의 메커니즘. 기억 연구에서 현대 물리학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도입니다. 이 장에서는 양자역학과 엔트로피가 기억 형성과 저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신경과학과 분자생물학적 접근을 넘어선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의 물리법칙을 설명하며 신경생물학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자 터널링은 신경세포의 활동과 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 전달물질의 방출과 수용체와의 상호작용에서 양자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자 결맞음은 신경세포 네트워크에서의 정보 처리와 기억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분자 수준에서의 양자 결맞음 현상이 기억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엔트로피는 물리학에서 무질서도의 척도로 사용되며 기억과 정보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 네트워크의 엔트로피는 기억의 안정성과 효율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낮은 엔트로피 상태는 더 안정적인 기억 저장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 기억 형성에 중요합니다. 정보 처리와 엔트로피 변화, 기억 형성과 검색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과 엔트로피를 기억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기억과 관련된 신경과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며 기억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6장 기억 연구의 미래 통합적 접근. 기억 연구는 생물학, 뇌과학, 현대, 물리학이라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분야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며 기억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하는지에 대해 탐구합니다. 생명과학과 뇌과학은 기억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를 제공합니다. 뇌의 신경회로와 분자생물학적 경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기억의 메커니즘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기억상실증과 같은 신경학적 장애의 치료법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엔트로피는 기억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이 신경세포의 작동 원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엔트로피가 기억의 안정성과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기억 연구에 혁신적인 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연구의 미래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각 분야의 연구 결과를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기억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적 접근은 기억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기억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억 연구의 미래는 신경과학, 분자생물학, 물리학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둡니다. 저희는 기억의 기초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기억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법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 방법은 기억 연구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학, 뇌과학, 현대 물리학의 통합적 접근은 기억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심화시키며 기억과 관련된 다양한 의학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은 기억의 메커니즘에 대해 분자생물학적, 의학적, 물리학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M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를 규정짓는 것은 우리의 기억이고, 소중한 기억을 내버려둔 채 풍요로운 미래만을 좇으며 현재를 만족하며 감사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반추해보며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